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날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이제 11월이니까 겨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글쎄요, 오늘은 이제 10월 말, 이제 11월로 넘어가는 딱 그 길목에서 저희가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백화점이 문 닫는 시간이니까 7시 좀 넘었으니까 사람이 많긴 한데 아마 할로윈 데이 때문에 그런지 연인들끼리 가끔 이렇게 보니까 길에서 정말 봤어요. 오징어. 진짜로. 그 분홍 색깔 그 옷 있잖아요. 난 좀 섬뜩하던데. 사실 제가 어제 오늘 해서 부산 갔다 왔거든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막 도착해서 서울역에서 막 왔습니다. 글쎄요, 우리 윤 교수님은 뭐 코스프레 만약에 한번 도전한다면? 코스프레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탐 크루즈 형이 되고 싶습니다. 좋아, 탐 크루즈. 젊었을 때 탐 크루즈. 탐 크루즈, 나는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어울린다. 저는 그 리처드 기어 같은 리차드 기어. 귀여워요. 조지 클루니, 리차드 기어, 탐 크루즈. 참 아재들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이렇게 벌써 소개를 했네요. 네. 우리 저 서울대병원에 윤대영 교수 오셨고요. 아니, 윤대영 교수가 아니라 탐 교수. 탐대현. 그다음에 뭐요? 리차드 기어. 리차드 승환. 자, 그러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또 초대 가수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89년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입니다. 금상, 은상, 뭐 이런 거 안 쳐준다 이거죠. 대상.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너를 사랑하고도의 정말 명가수죠. 전유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근데 죄송하네요. 괜찮네. 근데 MT 온 것 같아. 그러니까 89년도에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으니까 80년대 학번인 거는 증명이 된 거니까. 그죠? 오히려 88학번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88학번이 아니고요. 88 꿈나무 학번이에요. 꿈나무. 혹시 재수 89 아니에요? 네, 그냥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86형들이 88 동생들 많이 좋아해요. 엄청 좋아했지. 대현이 오빠네, 대현이 오빠.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 노래는 뭐 진짜 거의 불후의 명곡이라서 뭐 TV에서 안 나오면 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제 듣던 노래긴 한데 근황을 좀 여쭤볼까요? 계속 노래하고 있고요. 또 앨범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마침 이 3프로TV 녹화한 날이 오늘 정오에 제 앨범이 또 발표됐어요. 10월 30일 정오. 네네.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됐겠네요. 완전 기념이네요. 네, 계속 녹음하고 공연하고 방송 또 DJ도 하고 우리 전유나님이 라디오 DJ를 하시는 걸 아시나요? 국방 FM 라디오에 전유나의 너를 사랑하기에 전유나의가 아니라 이것도 이게 다르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김동완의 세계는 우리는도 있고 요 경우는 너를 사랑하기에 전유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몇 시부터 하시는 거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일에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네. 여러분, 너를 사랑해 전유나입니다.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국방이. 그때는 3프로 TV 안 하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때 좀 네. 많이 청취해 우리가 뭐 주십시오. 3프로 TV 할 때는 어쩔 수 없더라. 네. 자, 어쨌든 네. 그 신곡의 청춘해라고 하시는데 네. 뭐 자작곡이신가요? 네,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한 곡이에요. 네. 와우. 네. 근데 아까 우리 윤 교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뮤직비디오 보니까 바다가 나오던데. 네, 대부도에서 뮤직비디오 대부도.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부산인 노을이 줄 너무 알았어요. 예쁘다. 부산 분이라서. 아, 맞아요.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그렇구나. 네. 89년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으셨는데 금상, 은상, 동상은 누구였죠? 그때 금상은 뉴욕 대표인 분이 받았고요. 뉴욕. 네네. 예. 그때는 이제 북가주라고 북가주 대표. 네, 북가주 추억 대표. 어린 단어죠. 아, 네. 근데 진짜 미스코리아 대회 하면은 맞아요. 남가주 대표, 북가주 맞아요, 대표, 맞아요. 뉴욕 대표, 네, 그랬어요. 북가주. 저는 네. 부산 대표였고요. 부산 대표. 네, 그리고 은상은 지금 이제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원래 2명인데 금상은 네. 저기 이백천 선생님 따님이신 이은영 언니라는 이백천 씨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 평론가이시고, 평론가이시잖아요. 네네, 그 언니가 부른 곡이 금상이었고요. 네. 이제 2등이 그 아까 말한 뉴욕 대표, 예. 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그 써니에도 나왔던 네. 조연으로 활동 많이 하시고 있는 네. 이연경이라는 그 배우. 네, 그 은상이었고요. 그분이 아시죠, 네. 누군지? 네, 그럼. 네. 이연경. 또 동상은 유혹 부른 이재영 씨. 이재용 씨 여기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여기 나왔습니다. 네. 왜 몰랐죠? 여기 나왔어요.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네. 아, 그죠? 네. 네? 근데 가장 유명한 분이 따로 있어요. 누구죠? 그 입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상은 못 받았지만 네. 박할린 씨. 아, 뮤지컬 진짜요? 음악가로, 네, 오. 저랑 같이 나왔던 동기죠. 근데 몇 년 전에 뭐 불타는 청춘에도 나오시고 복면가왕에도 나오시고. 네. 요즘에 TV에서는 잘 못 뺀 것 같아요. 일단 노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서 네, 일단 그렇죠. TV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공연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쪽으로 모시려고 해도 못 모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바깥에도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전윤아 님이 부르는 그 너를 사랑하고도가 이 여의도 바닥에 우와. 쨍쨍하게 울려 퍼질 거거든요. 네. 오늘 콘서트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사연을 윤대현 네. 교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 무렵 아주 우연히 존니 대표님 그리고 박세익 전무님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이런저런 주식 관련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3프로TV를 알게 되었고 작년 9월부터 꾸준히 출퇴근 시간에 오전 오후 라이브를 듣는 중이랍니다. 나온 사연들에 비해 가벼울 수 있지만 제 고민은 이건데요. 과연 주식 공부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안 가벼운 것 같은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주식 공부는 무엇인가요?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한 이유가 제가 직장에서 나오게 될 50대쯤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서입니다. 게을러서기도 하고 아직 아기가 어리기도 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찾기는 어렵지만 아이랑 함께 놀고 자고 먹고 하는 동안 3프로TV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출연하신 영상들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생각한 대표 종목들에 지금까지 투자해 왔는데요. 아직은 장이 상승장 안에 있기 때문에 투자한 종목들이 올라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처럼 요즘 지워지지 않네요. 개인 성향으로는 모두가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떨어져도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카카오네이버 등등. 그런데 이런 대형주 주식들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분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우상향하기도 하고 배당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주식들 꾸준히 모아가면서 50살이 넘어갈 때쯤 복리의 마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런 식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프로님도 뚠뚠해서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해야 함을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주식 공부일까요? 지금처럼 3프로TV에서 주시는 뉴스들,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들을 듣는 것이 공부일까요? 아니면 재무제표 그리고 수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을 직접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게 공부일까요? 매일매일 경제 뉴스들을 보는 게 공부일까요? 아니면 이것에 덧붙여 기업 탐방, 주담 통화들도 자주 하는 부분들이 공부인가요? 이 모든 것을 해야 주식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것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긴 호흡으로 주식하는 습관은 잘 해내서 언젠가는 제 아이에게도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과연 주식 공부는 무엇이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네. 전혀 가벼운 질문이 아니고 30대 중반인데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대단하시죠. 저는 30대 중반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주식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우리 혐승환 이사께서 좀 답을. 사실 이제 투자를 지금 하시는 이유들이 이제 여기 뭐 경제적 자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경제적 자유 얻으면 물론 좋죠. 이게 뭐 빨리 얻으면 얻었죠. 요새 뭐 파이어족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그거는 정말 몇몇 제 생각에는 좀 운 좋으신 분들의 얘기인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 보면은 이게 직장 생활하다가 50대 60대 가서 또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게 결국 이제 좀 젊었을 때 돈을 모아서 그걸 사실 좀 불려 나가시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거예요. 아 나는 몇 살에 그냥 경제적 자유 얻어야지. 그래서 주식 투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공부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인드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경제적 자유 안에는 빨리 일확천금을 좀 얻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해봤지만 그게 정말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공부하며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천천히 내가 그러니까 공부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끝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걸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 많은 걸. 근데 처음에는 전 두루두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잘 되신 분들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식 공부? 네, 주식 공부에서 자기 걸로 이제 자기가 나는 이쪽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난 리포트 보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도 계시고 나는 탐방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이게 복합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걸 아는데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자기한테 알맞는 공부법을 파악하는데 3년 걸린다? 네, 3년 걸린대요. 경제에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경제에 오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보통은 평균 다 3년이 걸리는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자산이 불어난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3년 후에 자기 걸 터득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기간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요 1년 하다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어보신 분도 공부해도 이게 뭔가 이제 그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공부는 하시는데 지금 계속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이게 맞나? 지금 계속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뭐 3년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3년 되면 가지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본인에 맞는 스타일 아니면 또 본인이 좋아하는 뭐 성향의 어떤 기업들도 나올 텐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ETF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업 어차피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좋아지는 걸 알고 내가 분석해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저는 ETF부터 좀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ETF는 내가 따로 기업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기업 분석 어느 정도 잘 될 때까지는 ETF 이제 여기 뭐 3프로에서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ETF. 예. 조만간 이제 ETF만 또 맞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ETF가 하죠. 좋은 점이 다양한 뭐 산업, 다양한 지수에 내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성장하는 산업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미국도 그렇지만 계속 오르거든요.
줄기는 있어요. 이게 변동은 있는데 꾸준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도 오르고 지난 100년간의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코스피가 100에서 지금 3000까지 올라온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오르겠죠. 근데 기업은 내가 잘못 투자했을 때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한번 ETF 쪽으로 투자를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서 한 3년 정도 공부하시면서 내게 좀 확립이 됐을 때 한번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부는 나중에 어쨌든 뭐 경제적 자유 얻으시면 좋지만 내 투자 자산을 불리는 가장 저는 그냥 기초 중에 기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아까 윤 교수님하고 우리 전윤아님하고 80년대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공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1학년 말 2학년 때까지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네,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네. 근데 이제 뭐 집이 가난해가지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려면 학비가 많이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보니까 독일에 한 분, 프랑스에 한 분 유학 가 계신 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학비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독일은 약간의 생활비도 좀 준다는 그때는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 유학 가 있는 그 잘 얼굴도 모르는 선배한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우연찮게 일시 귀국을 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제 차를 했나? 점심을 사줬나?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저보고 그런 거죠. 선망의 대상이죠. 독일에서 이제 막 잘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교수가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무슨 노트 같은 데서 쓰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럭키하다 할 때 운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그분 얘기가. 근데 사람들은 노력을 그 운 직전에서 멈춘다는 거야. 그리고 나 재수 없다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 이상 상상하지 못했던 대로 점법을 한다는 그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나보고 야, 너 있잖아. 여기까지만 해봐. 그러면은 운이라는 녀석이 너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뿅 하고 보내주는데 네가 상상할 수가 없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한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염승환 이사가 진짜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방송에 맞습니다, 나가서. 제가. 네. 뭐 사실 염승환 이사가 엄청 지금 유명한 분이 돼 있고 친숙한 분이 돼 있지만 사실은 작년 8월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그죠? 네, 그냥 직장. 네, 그냥 평범한 직장이었고 방송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3프로 TV에 나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알려지면서 상상 못하셨죠? 전혀 상상 못했죠. 네, 그 제가 우리 부인하고도 같이 넷이서 식사를 했는데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염승환 이사가요, 여러분. 그냥 김프로한테 발견돼서 그냥 어느 날 3프로 TV 나와서 뜬 게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거의 매일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 몇 달 동안 그 우리 염승환 이사가 방송하는 그 아침 새벽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그 시간에 겹쳐가지고 트레드밀을 위해서 이제 그 프로를 봤는데 우리 염승환이 지금도 제가 가끔 농담하지만 두 분이 나오는데 염승환 이사는 계속 여기를 보고 있어요. 큐 사인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근데 상대방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야, 저 친구 왜 방송을 저렇게 해야지 미리 준비를 하지. 근데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야 될 자료를. 네. 거기서 제가 저분을 내가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증권맨이 돼 계시고 차장님이셨는데 이사님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뭐 160만 가까운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될 줄 저는 진짜
제가 하나 고백했나요? 제가 3프로 TV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유튜브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유튜브를 해서 160만 구독자가 이것도 기적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주식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주식도 정말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진짜 이건 운이야. 이건 운과 불운이지 무슨 실력 아니야. 이렇게 유혹이 엄청 오시거든요. 그것만 넘으시면 돼요. 그것만 넘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운과 불운으로 투자 결과가 나오는 네. 걸 보시고 아유 그래 공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만 좀 가보세요. 근데 사실 윤 교수님 네. 운 불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박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진짜 불운한 사람이야. 막 이런 그죠? 나 네, 하는 일마다 네. 나 안 될 거야. 이런 거.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료할 때 버티자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쓰는데요. 제 인생 끝도 없이 하락이에요. 이러는데 좀 인생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더 어떻게 이제 나 이제 못 견디겠다 할 때가 주식으로 치면 이제 인생의 하락장인 경우가 많지 않나 그쵸. 싶더라고요. 뭐 네. 제가 남의 인생을 많이 보고 뭐 저도 조금 제 인생을 살고 하다 보니 근데 그때 포기해버리면 올라가긴 올라가도 더디든지 조금 올라가든지 더 떨어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직선으로 할 수는 없는데 네.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꼭 주식을 떠나서도 뭐 인생이라고 해볼 때 좋은 조언도 듣고 뭐 경험도 하고 네. 실제 공부도 하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냥 지르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네. 공부를 잘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진짜 사주팔자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네. 직선은 아니지만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네. 순환하죠. 순환. 인생의 우상향이 네. 순환하면서 네, 맞아요. 우상향, 그지? 네, 제가 네. 주식은 린이지만 네, 좀 인생 상담은 맞아요. 분리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윤분리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 지금 네. 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유나님은 그 가수로서 지금 30년 넘게 네. 활동하셨는데 가수 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관둬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네. 관둘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 자의가 아니라 네.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는 네. 생각이 든 적이 있죠. 네. 순간순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순간마다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고요. 네. 하면서 행복한 게 노래밖에 없어서 와. 제가 뭐 다른 걸 엄청 잘하거나 음. 뭐 그랬으면 또 어떤 상황에서 다른 길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그게 이것밖에 노래였구나. 없구나 싶어서 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버틴다. 네. 심리학의 용기가 네. 화이팅이 아니라 버티자. 네, 맞아요. 저 그 좀 기억나요. 대학가요제에서 네. 노래 그 연주 그때가? 예. 저는 왜 기억이 전 안 나요? 열심히 볼 때고 또 뭐 네. 또
그 무한궤도 때문에 또 대학가를 제가 더 관심 있는 그 다음에 맞아요. 바로 그때 막 엄청 열정적으로 부르셨죠. 막 무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무슨 노래였어요? 아주 왔다 갔다는 아니지만 네. 그 대학생답게 불렀죠. 네. 그때는 빠른 곡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건인데요. 사랑이라는 건 아, 장난감처럼 맞아. 기억이 나. 이리저리 끼워 맞출 수. 이건 틀릴 수도 있는데 약간 검은색 계열 옷 입지 않으세요? 맞아요. 멜빵 바지 입고. 네, 모자 쓰고. 야, 저 동생 뭐 에너지가 그냥 여기서. 뻗쳐오르네. 자 그러면 네. 노래 들읍시다. 네? 아, 그럴까요? 네, 첫 번째 힐링송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 노래를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 1집 대표곡? 앨범에 네. 나왔던 곡인데 네. 너를 사랑하고도를 먼저. 와, 이건 뭐 그냥 불후의 명곡이죠. 네. 자, 88학번 전유아님이 불러드리는 정말 좋은 노래죠. 너를 사랑하고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마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는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산 하늘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에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을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 난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저 사랑은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에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을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 난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
네. 야, 내가 이 노래를 원곡으로 참 그러니까 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참. 가을에 그러니까 딱딱인 노래. 이게 몇 년도 곡이죠? 이게 90년 12월에 나왔어요. 90년 그래서 12월. 활동을 막 했던 건 91년이네요. 아, 지금 빡빡일 진짜 때구나. 오래됐네요. 빡빡일 때야. 네. 네? 군대 있을 때 빡빡일 아, 때. 근데 90년 12월이면 연미사님이 중1? 네. 제가 중2 때네요. 중2들이 이 노래 좋아했어요. 그럼요. 중2 그때가 중2들이 불렀어요. 중2들이 노래 중학생이 딱 좋아했어. 들으면 좋은 노래네. 네, 제 맞아요. 그 중학생 팬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2들이 남학생들. 노래 좋아했다. 네. 아 근데 진짜 그때는 네. 이게 엄청난 인기였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그래요? 이제 뭐 저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이 노래만큼은 그 그러니까. 연령대에 상관없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야, 이 노래가 진짜 인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노래를 2위만 했었거든요. 네. 그 1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오디연석 1등인 줄 알았는데. 네네, 최소. 2위만 10몇 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게 아닐까. 2위만 10몇 주? 네네. 대박. 1위가 뭐예요? 그때요.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아, 그리고, 이상은. 네, 그리고 또 신승훈 씨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가 1위를 좀 하려나 했을 때 노사연 씨의 만남. 대박이다. 어떻게 하필이면 세 곡다 진짜. 너무 대단한 우리 가요사에. 곡들이죠. 네. 네? 네. 그죠? 기록될 만큼 히트한 노래들이. 네, 다 보내드렸어요. 아 네. 대박. 그래서 15주 연속. 네,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버티고 있었네요. 2위로 계속 1위들을 보내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게 지금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91년도 정도군요, 그게. 91년, 네. 91년도. 네. 아, 그렇군. 저는 이제 이렇게 저도 요새 노래 많이 듣긴 하는데 네. 바뀐 게 예전 노래는 이게 되게 오래 가잖아요. 한 번 네. 이제 앨범이 나오면 네. 전곡 다 듣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뭐 사실 이제 반강제적인 것도 사실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일단 카세트에서 내가 계속 선택할 보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곡을 다 외웠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저도 네.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앨범도 거의 뭐 싱글 앨범이면서 네, 이게 수명이 너무 짧은 거예요. 맞아요. 한 2, 3일 지나면 새로운 곡이 또 나오고 네. 순위에서 없어져 버리고. 맞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작년에 냈던 앨범도 그냥 신곡이라고 계속 부르고 싶고요. 또 오늘 나온 곡도 신곡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부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곡이 수록돼 있나요? 4곡 수록되는 곡? 네, 네. 미니 앨범,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네, 냈습니다. 그 노래도 저희한테 좀 들려주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좋습니다. 자, 868788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가기 좀 어렵지만 코로나 좀 풀려서 노래방 가면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 한번 떼창으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쭉쭉쭉 올라가서 저작권 수입이 좀 쫙. 싱어송라이터신 거네요. 다 거의 자기가. 아니요, 너를 사랑하고도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다른 분의 작품이고 이번에 이제 작사는 제가 좀 많이 좀 했었는데 네. 네. 곡을 쓴 거는 이번 앨범이 처음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자작곡을 그러시구나. 발표하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잠깐 좀 쉬시고요. 우리 또 두 번째 사연을 염승환 이사가 좀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주식을 시작한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입니다. 2000년 초반에 결혼하여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으로 알뜰히 모아 일찍 집도 마련하였고 어렵지 않은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쯤인가 은행에 적금 가입하러 갔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브릭스 펀드에 가입하여 손실을 보고 주식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은행의 예적금만으로 재테크를 해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연히 TV에서 존니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주식을 안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3프로 등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갱년기와 코로나로 생활의 활력을 잃어갈 무렵 주식으로 시작한 경제 전반의 공부는 제게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1월에 삼성이 고점을 찍을 때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현대차 등 대부분 고점이 들어가 네이버를 빼고 모두 손실 구간에 있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을 믿기에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측면에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고 ETF에 꾸준히 적립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3프로TV를 시작해서 각종 주식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고 주식장이 열리면 MTS로 주식창을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수시로 가격을 보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제 공부와 세상 공부하니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다 생각했는데 주식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제하려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한쪽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고 중독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서 주식창에서 눈을 떼보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3프로의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주부시니까 뭐 어쨌든 뭐 남 눈치 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남편분은 회사 가셨고 아이들은 학교 갔으니까. 근데 직장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죠. 네, 맞아요. 아, 부장님 어디 갔지? 그리고 막 그리고 이제 급하면 또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줄 서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1년만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끝까지 하려면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한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초기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그때는 HTS였죠. MTS가 그렇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홈 트레이딩 컴퓨터. 시스템에 그걸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안 가고 있을 때나 막 그럴 때는 막 그 보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죠, 사실. 학생 때? 네, 학생 때. 근데 이제 그 결론은 뭐였냐면요. 그게 하등 도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익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내가 더 번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매매를 못했을 때 그게 더 이익을 줬던 경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되게 좀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1월달에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물론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게 뭐 기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시장이 또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그렇죠. 좋은 기업들을 잘 사신 건 맞아요. 또 회사의 펀더멘털 믿기에 적어주신 것처럼 모아가고 있고 또 ETF도 좀 미국 쪽으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을 샀는데 지금 아침마다 눈 뜨면은 계속 이제 오늘 네이버 주가 어떠나 삼성 주가 지금 1분 1초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주가 빠지면요 회사에 전화를 해요. 주식 담당자가 있거든요. 전화해 해가지고 막 물어보세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주가 지금 오늘 3% 빠졌는데 무슨 일 있냐? 주식 올리라고. 뭔 일 있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전화해 보면 그 기업들은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아무 일도 없어요. 회사에 오늘 빠진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끊어요. 그리고 염승환 이사한테 전화하지. 왜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해드리고 싶냐면 결론은 회사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라는 애는 되게 웃겨요. 그냥 오늘은 기분 좋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시장이 변덕을 부려서 갑자기 막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 가치는 이렇게 가요. 주가는 이걸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우리 뭐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에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빠지는 날 봐서 스트레스 받고 오르는 날 봐서 기분 좋고 그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실 필요 없고 뭐 아침에 그냥 시간 날 때 한두 번 이렇게 잠깐 체크하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뭐 ETF가 됐건 아니면 뭐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뭐 신문 기사가 됐건 뭐 리포트가 그 시간에 그걸 보는 게 사실 더 도움 되거든요. 뭐 책을 읽으시건 뭐 다른 강의를 들으시건 그게 낫지 절대로 그거 듣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행동은 투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 가지면 난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안 내가 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뭐 꼭 봐야 되나? 그렇게 네. 큰 회사를 만약에 진짜 소형주 있잖아. 뭐 네. 하루에도 5% 10%씩 막 움직이고 네. 막 그런 거는 좀 그런 익사이팅해서 거는, 볼 것 그죠. 같은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정도면 뭐 굳이 안 보셔도. 그러니까 좀 재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는 게.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오히려 지금은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아니 근데 올라가는 네. 국면에서는 그게 갱년기 극복이 되는데 빠지면 그렇죠. 윤 교수님 네, 만나야 될 보겠습니다. 수도 있어요. 그게 그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저는 좀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이 사람이 직업이 또 힘들기도 하면서 뭐 대기업 다니시다가 그 다음엔 아마 전업주부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직업이 전 전업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네, 그렇죠. 노동량에 비해 정확한 리워드 보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빈둥지, 갱년기 이런 증후군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내가 이제 엄마 이제 안 하면 행복하게 살 거다 했는데 엄마라는 직업이 없어지면 은퇴 증후군 비슷하게 찾아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뭐 꼭 경제적 활동은 아니어도 네. 직업으로 좀 느껴지는 게 존재해야 행복한 걸로 연구되어 있어서 일이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사연도 있었죠. 뭐 어머니한테 너무 적적해 하시고 외로워하고 하셔서 주식을 좀 이렇게 해드렸더니 네. 되게 좀 네.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이런 사연도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였어. 뭐 투자는 두 번째고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뭔가 할 일을 준다는 그렇죠. 의미에서의 주식 투자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우리 이 40대 후반의 전업주부님은 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말이 좀 이상하시겠지만 내가 중독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은요. 중독 아니죠? 중독이 잘 되지도 않고요. 일단 중독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중독이 아닙니다. 진짜 중독되신 분들은요. 시작부터 달라요. 딱 보면 약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괴로움은 너무 드시고 그렇지. 그래요? 예. 약간 그 성격 자체가 그리고 아까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이거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일상생활이 망가지니까 그렇지. 그런 건데 보면 여기 자기 할 일은 다 하시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취미로서의 주식 투자도 이 취미도 한번 확 빠져서 으악 해야지 이게 뭐 그렇지. 내 취미가 되는 거지. 뭐 건성건성. 산 대충 한번 올라가 볼까? 신발 좋은 거 살까로 안 되거든요. 거의 무릎 나가기 직전까지 산 올라가 봐야 이제 그게 진짜 내 일로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의미여서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중독이란 진단은 전혀 안 드리고 싶고요. 그냥 근데 이런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을을 잘 즐기고 계신지. 내가 가을을 즐기지 못할 정도로 주식창만 보고 있으면 중독은 아니지만 맞아. 균형은 좀 깨져 계신 그렇지. 거거든요. 그래서 MTS를 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을 하늘을 볼 시간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독은 아닌 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고요. 좋은 걸 좀 늘려줘야 됩니다. 전윤아님은 네.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네. 저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네. 주식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사촌 동생이 네. 한 종목을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근데 저는 주식을 모르니까 그리고 네. 주식은 정말 공부한 사람만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너무 문외한이니까 네.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 사촌 동생이랑 제가 여행 적금을 붓고 있어요. 그걸로 그럼 해보자.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언제?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 조금 한 넘었어요. 회사에
네, 한 회사에. 그러면 작년 7, 8월? 아니요, 한 6월, 5월, 6월. 그 좋은데 많이 그러면? 몰랐을 것 같아. 네, 뭐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여행을 예를 들면 국내 여행을 갈 계획이었다면 하와이 갈 수 있네요. 일단 동남아까지는 갔어요. 아. 네, 이제 하와이 뭐 미국까지 잘하십시오. 가고 네, 하와이 싶어서 네. 갔다가 월드 유럽까지 투어, 갔다가 월드 투어 가서 이제 와. 다시 강화도 가는 수가 있어요. 맞아. 아니, 강화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네, 그 친구가 그 동생이 이제 여행계라도 이제 왜냐면 그 친구도 모르는 분야니까 예. 한번 그냥 적금 이자가 너무 싸니까 그냥 한번 넣어볼래 언니? 막 이래가지고 그거 넣었는데 네. 엄청 궁금하네요. 타이밍이 좋네요. 어느 회사인지 엄청 궁금하네. 네, 환경 쪽이에요. 환경? 네. 친환경? 네. 네. 저하고 결이 비슷하신데 저도 친환경 좋아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분야고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인데 주식을 사니까. 네, 관심이 있어. 이 나이에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때 딱 사고 나니까 확실히 왜 우리 헬스장에 가서 돈을 내고 끊고 나면 다니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끔씩 이렇게 여기 나오는 3프로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제 눈에는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가장 먼저 떴고요. 3%가? 네. 그래서 또 알고리즘을 타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듣기도 하고 전혀 모르지만 그러시구나. 일단은 예전처럼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MTS가 뭔지는 압니다. 그러시군요. 네. 염승환 이사도 아셨죠? 알죠. 당연히. 연불리라고 불리시는 거 알고 아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곡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정말 따끈따끈한 제 노래. 나온 지 딱 6시간 된 노래. 네, 청춘해라는 곡인데요. 네. 이 노래는 제가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저는 항상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고 어렸을 때부터도 곱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그런 어른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쓴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인데 요즘에 왜 힘내세요, 하자, 으쌰으쌰 이렇게 권유는 많이 하지만 가끔씩은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죠. 그 상황을 그냥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좀 차분해지고 마음이 근데 편안해지지 윤수님 그렇죠. 않을까. 막 옆에서 뭐 힘내 이런 거보다도 네네. 그냥 바라봐 주는 있는 게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신 마음 관리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메타버스가 네. 가상의 공간에 나를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메타 뷰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거. 네.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죠. 하면 된다. 맞아요. 하지만 가끔은 한 발짝 물러서서. 네. 그러면 네.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을 우리가 청해 들을 텐데 이 노래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대박. 네? 네. 진짜 멜론 뭐 벅스 이런 데서 차트 1등하고 그러면 좋겠다. 네, 저희 광고 뜨는데 뮤직하우에서도 뮤직하우. 받으시고. 왠지 이 앨범이 나오자마자 네. 3프로 TV와 스케줄이 딱 맞아서 나오게 된 것부터가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오케이. 좋은 기운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신곡 이름이 청춘의. 자 그러면 전윤아 씨가 불러드리는 정말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최신곡입니다. 청춘애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영원할 거라 생각했었던 청춘은 다 지나버리고 거울 앞 낯선 이의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꿈조차도 기억에 안 나. 세상을 탓할 수는 없으니 그냥
예전엔 미처 몰랐던 소중한 것들 떠나보는 뒤 알게 됐을 때 시간이라는 덧없는 치유 뒤에 또 어떤 고단함이 남아있을까. 저 너머로 지고 있는 노래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아직도 보내지 못한 내 청춘인지 떠나간 널 향한 내 그리움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던 소중한 것들 떠나보는 뒤 알게 됐을 때